안녕하세요 여러분. 철학자가 들려주는 철학 이야기. 오늘은 베이컨이 들려주는 우상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이컨이 중요시했던 과학적 접근, 경험과 실험을 통해서만 참된 지식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을 배웠죠. 이 참된 지식에 가까워지는 것을 방해하는 게 바로 주관적인 편견, 즉 우상이라고 했는데요. 베이컨은 우상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종족의 우상, 동굴의 우상, 시장의 우상, 극장의 우상이에요. 근데 이렇게만 보고는 각각의 우상이 뜻하는 게 뭔지 잘 모르시겠죠? 네, 이제 천천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종족의 우상은 인간 본성이 가지고 있는 편견을 말합니다. 즉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지기 쉬운 편견인데요. 이것은 모든 것을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편견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다른 사물을 볼 때 인간이 우리가 생각하고 행동하는 대로 다른 사물 역시 그럴 것이라고 단정 짓곤 합니다. 쉬운 예를 들어보면 구름 낀 하늘을 보고 우울한 하늘이라고 한다거나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하늘이 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종족의 우상인 거죠.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는 것은 자연적인 현상인데 그것을 보고 마치 인간처럼 우울하고 눈물을 흘린다고 보기 때문이죠. 물론 이런 것은 문학적으로 보면 자연물에 사람의 감정을 이입시키는 표현이긴 하지만 예를 들자면 이제 그렇다는 거예요. 또 가끔 텔레비전에서 동물들을 다룬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 어미가 새끼를 낳았는데 이제 새끼에게 젖도 잘 물리지 않고 보살피는 것에 소홀한 그런 이제 장면들을 보신 적 있죠. 이걸 보고 우리는 모성애도 없냐, 어떻게 어미가 새끼에게 저럴 수가 있지, 뭐 이렇게 비정하다고 비난을 할 때가 있죠. 하지만 동물들은 인간과는 조금 다릅니다. 때로 동물들은 새끼에 대한 사랑보다는 생존에 대한 본능이 더 강할 때가 있어요. 새끼를 낳고 몸이 너무 힘들어서 생존 본능의 위협을 느끼게 되면 새끼를 보살피는 것보다는 자신의 몸을 회복하는데 더 주력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거는 물론 안타깝긴 하지만 이것을 오직 인간의 관점으로만 보고 해석하는 것은 종족의 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어떤 대상에 대해 오직 인간의 입장에서만 바라보는 게 종족의 우상입니다. 이런 편견을 버리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연물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가 없겠죠. 다음으로 동굴의 우상에 대해 살펴볼게요. 동굴의 우상이란 각 개인이 갖고 있는 편견을 의미합니다. 즉 각자의 성장 과정이나 성격 혹은 생활 환경에 따라 같은 대상이라도 다르게 판단하는 경향을 뜻하죠. 예를 들어 굉장히 활달한 성격에 누구하고나 잘 어울리는 A라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낯가림도 심하고 수줍음을 많이 타서 다른 사람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B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런데 A가 B를 보면서 쟤는 왜 남들과 말도 잘 못 섞지? 좀 애가 이상해 라고 생각한다면 이건 동굴의 우상인 겁니다. 혹은 자기가 여태까지 보아온 남자들은 모두 권위적이고 고집이 세다고 해서 남자는 무조건 다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라든가, 사회활동은 남자의 몫이고 집안 살림은 여자 몫이다, 이런 가르침을 계속 받고 자란 사람이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남자가 할 일, 여자가 할 일 따로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건 역시 동굴의 우상인 거죠. 다시 말해 동굴의 우상이란 즉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가 전부라고만 생각하고 그 밖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채 갖게 되는 편견인 거예요. 즉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를 스스로 동굴로 만들어버리고 그 안에 갇히게 되는 거죠.
우리 본문에서 삼총사가 아저씨의 집을 보고 귀신의 집이라고 생각했던 건 역시 동굴의 우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책이나 텔레비전, 영화 등에서 사람들의 출입이 별로 없고 높은 담장에 막 풀이 우거져 있는 그런 집은 항상 뭔가 수상쩍거나 공포스러운 공간으로만 보아왔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이런 편견을 갖게 된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았죠. 직접 경험하지 않은 채 그저 주관적인 편견으로만 판단하면 이렇게 사물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거죠. 이러한 동굴의 우상이라는 명칭은 본문에 나왔다시피 플라톤의 이론, 플라톤의 동굴 이야기에서 따온 것이었어요. 플라톤은 참된 진리에 다가가기까지 그 이르는 단계를 총 4단계로 나누어 설명했었죠. 신념의 단계, 추측의 단계, 수학적 알매 단계, 그리고 참다운 알매 단계가 그것인데요. 먼저 신념의 단계란 무엇인지부터 볼게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굴 깊숙한 곳에서 그 벽에 묶인 채 살았던 죄수들은 자신이 보고 있는 그 동그란 세계가 전부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세계를 보지 못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내가 보고 있는 이 세계가 전부야 라고 믿는 그 단계가 바로 신념의 단계인 겁니다. 그러다가 묶여있던 밧줄이 풀려나요. 어떻게 해서 풀려나서 점차 동굴 밖으로 다가갈수록 자신들이 살고 있던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즉 새로운 세계와 사물들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한 거죠. 하지만 아직은 새로운 세계와 사물을 추측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계는 추측의 단계입니다. 그러다가 동굴 밖으로 이제 발을 내딛게 되면 여태까지 보지 못한 눈부신 하늘과 우거진 숲, 다른 동물들, 사람들 등 이런 새로운 세계의 존재를 깨닫게 되겠죠. 이 단계는 세계의 진리를 명확히 알지는 못하지만 그러한 것들이 저마다의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깨닫는 수학적 알매 단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가 갇혀있던 세계에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것을 또렷이 보게 되고 그것에 이제 익숙해지면 비로소 참다운 알매 단계에 다다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새로운 지식이나 진리를 알게 되는 과정도 바로 이와 비슷하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베이컨이 말하는 동굴의 우상은 플라톤의 이론 중 이 신념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자신이 갇혀있는 세계가 전부라고 확신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 거죠. 그렇게 인간은 때로 자신이 알고 있는 것, 보아온 것, 느껴온 것이 전부라고 믿는 편견에 사로잡혀 있죠. 그래서 다른 것도 모두 그럴 것이라고 단정 짓곤 합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벗어나면 이상한 것, 잘못된 것이라고 본다는 거죠. 베이컨은 이러한 동굴의 우상에서 벗어나야 참된 지식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보았어요. 우리가 자신이 알고 있는 게 전부라고만 믿는다면 다른 새로운 것은 보지 못하게 될 거고, 그럼 참된 지식을 가질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이것을 잘 표현하고 있는 속담이 바로 우물안 개구리입니다. 우물안 개구리는 자기 눈에 보이는, 여기 보이시죠 그림, 자기 눈에 보이는 이 작은 하늘이 세계의 전부라고 믿고 있을 거예요. 왜? 이것밖에 볼 수 없기 때문에. 하지만 실제 하늘은 어떻습니까? 이보다 훨씬 더 크고 넓잖아요.
그걸 모른 채 이 우물만한 크기의 하늘이 전부라고 믿는다면 절대로 참된 진리를 깨닫지는 못하겠죠. 이처럼 종족의 우상 그리고 동굴의 우상은 우리가 버려야 할 편견, 선입견이라는 겁니다. 오직 인간의 관점으로만 바라보는 것, 자신의 생각대로만 사물을 판단하는 것은 세계의 다양한 모습들을 바라보지 못하게 될 뿐만 아니라 올바른 지식과 진리 역시 찾지 못하게 되기 때문이죠. 베이컨의 4가지 우상 이야기 중에서 이번 시간에는 종족의 우상과 동굴의 우상 2가지를 알아보았는데요. 나머지 시장의 우상과 극장의 우상은 마지막 시간에서 알아보기로 할게요.